저는 오늘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믿고 싶었던 가정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 참았냐고 물으시지만 저는 참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을 지켰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사랑의 시작은 남편 서강민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시어머니 서민경 씨였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강민 씨와 결혼한 후 매일이 감사했고 설렘이었어요.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저희는 그 안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강민 씨는 늘 말했어요. 나에게 남은 모든 건 당신 거예요. 나의 오늘도, 내일도, 가진 것들도.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을 만큼 그는 진심이었고 저는 그 진심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숨쉬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하게 스며드는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민경 씨였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마음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애정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전부터 저를 탐색하듯 바라보셨고 결혼 후에도 우리 부부의 사소한 일상까지 관여하려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미리 연락 없이 찾아오는 일도 잦았고 방문할 때마다 신혼집 구석구석을 살피는 눈빛은 늘 불편했고 섬뜩했습니다. 강민 씨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지나치다며 선을 긋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이제 은채랑 제 삶을 존중해 주세요. 그는 분명히 말했지만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다고 여겼던 걸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저희의 모든 시간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강민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늘해진 그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울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구나.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민경 씨는 병원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울음에서 슬픔보다는 어떤 기묘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아들을 잃었다는 절망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하던 세계가 무너졌다는 상실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떨치려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장례식 동안 저는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어지러운 시간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향한 묘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강민 씨 곁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향해 시어머니는 이유 모를 적개심과 질투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간이 슬픔 앞에서도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겼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 씨가 남긴 유언장이 공개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 아파트와 예금 전액을 저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재산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행동은 조금씩
그러나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분노하던 그 표정이 어느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걸요.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마음을 마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은 말라붙어 말 한마디 내뱉기 힘들었어요. 공증인과 변호사,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인 그 방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두가 남편의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강민 씨, 당신이 남긴 말이 어떤 것이든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요. 그런데 유언장이 낭독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편 강민 씨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 신혼집 아파트와 예금 전액, 심지어 미래에 들어올 보상금까지 모두 제 앞으로 남긴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에 울컥했고 그의 마지막 배려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저에게 모든 걸 내어주려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저만 생각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 민경 씨의 표정이 완전히 뒤틀리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마치 남편의 죽음보다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을 들은 사람처럼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싸늘한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설명할 수 없이 차갑고 또 어딘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제 아들이 이런 유언을 남길 리가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귀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녀가 제 행동을 오해한 건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하게 의심 없이 그리고 확신에 찬 태도로 저를 향한 비난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재산을 노리고 우리 아들을 유혹한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되도록 만든 거겠죠. 저는 당황한 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재산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가 제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보며 고마워하는 마음뿐이었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소중히 간직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진심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의 뜻이 아니라 아들의 재산이었고 그 재산이 제게 넘어가는 순간 저는 그녀에게 가장 큰 적이 되었던 겁니다. 유언장 공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저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시어머니의 분노에 휘말려 저를 경계했습니다. 민경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겠다. 이건 조작이고 내 아들이 이런 문서를 만들 리 없다. 그 말은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이었고 이미 모든 걸 저와의 전쟁으로 만들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며 남편의 과거 사진과 기록들을 가져가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남편의 물건은 이제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쉽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는 저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녀의 눈에 그저 아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저를 향한 의심과 차가운 시선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가 남편 곁에서 눈물 흘릴 때도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으며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동시에 그 사람의 가족들에게 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유언에 대해 잠시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없어진다면 제가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싸움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거려. 남편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을 온전히 지키겠다고요. 그 결심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앞으로 제 삶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내려갈 거라는 거려. 유언장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된 뒤로 제 일상은 빠르게 무너져 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도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시어머니 민경 씨는 마치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돌리려는 듯 저를 집요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그러질 거라고, 서로에게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인간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민경 씨는 슬픔을 넘어 집착의 단계로 들어가 있었고 그 집착은 제 삶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씨는 거의 매일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세게 두드리고 제가 대답하지 않으면 관리실에 전화해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냐며 난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방문이 너무 무서워서 집 안에 혼자 있어도 숨을 죽이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없는 시간만 골라서 찾아왔고 그때마다 현관 앞에는 그녀가 남긴 쪽지들이 쌓였어요. 내용은 점점 감정적이고 공격적이 되어갔습니다. 아들의 물건은 모두 내 것이니 내놔요. 유언장은 조작이니까 재산을 돌려놔요. 당신이 빼앗아 간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글씨를 볼 때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 안에서 작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제 물건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고 남편의 옷장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점점 그런 일이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책상에 올려놨던 만년필이 사라지더니 그 다음에는 강민 씨가 아끼던 손목시계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집 안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집에 설치해둔 작은 보안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예상하고도 믿기 싫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민경 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오듯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 집안을 훑어본 뒤 조용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서랍을 열어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챙겨가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숨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왜 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왔냐고요.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물건이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고요. 오히려 제가 왜 그걸 문제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곳인데 그 공간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누군가 제 뒤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것 같은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문을 잠그고도 밤마다 깨고 침대에서 자다가도 혹시 누가 방 안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민경 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장에 있던 셔츠며 넥타이, 책장에 꽂혀 있던 책까지 하나씩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항의하면 그녀는 오히려 저를 도둑 취급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내 아들의 유품을 내가 왜 가지고 있느냐고요. 유품 전쟁은 단순한 물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제 삶에서 하나씩 지워내고 있었고, 동시에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마저 빼앗기려는 느낌에 저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계속 집에만 있으면 더 깊은 우울에 빠질 것 같아서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행히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오랜만에 저는 다시 사회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동료들이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고, 사실 그런 제안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아직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끼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 안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민경 씨는 그 변화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라도 하듯 제 생활과 감정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는 것부터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지까지 감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품 전쟁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침범하려는 그녀의 집착이라는 거려.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조금씩 움직이던 그 무렵, 민경 씨는 마치 그 변화를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 더욱 노골적으로 제 삶에 개입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제 안에 구멍난 마음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일에 집중했고, 동료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회복조차 민경 씨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갈등을 넘어 완벽한 파괴 공작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말을 조심스레 꺼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하나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 저에 대한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녔다고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느니
남편이 생전에 저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느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낯이 사실인 양 떠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단숨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민경 씨였습니다. 그녀는 회사까지 찾아와 제 사생활을 들쑤시며 직원들 앞에서 저를 난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료가 그녀의 모습을 묘사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채 얼굴은 앙상하고 눈에 도끼만 가득했던 그 모습. 오은채가 죽은 아들을 팔아 새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순간 너무 수치스러워서 온몸에 열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제 주변을 멀리했습니다. 회사는 제게 남편을 잃은 뒤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마저도 민경 씨의 공격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퇴근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했고 무력했고 제 삶이 누군가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민경 씨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댁 쪽 친척들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묘하게 싸늘한 태도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민 씨가 생전에 저와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남긴 일기가 사실이냐고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고 제게 한 번도 상처되는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의 말에 따르면 민경 씨가 강민의 일기장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제게 소외감을 느꼈고 제가 그를 외면하며 냉정하게 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저는 즉시 그 일기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경 씨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아들로부터 받은 마지막 마음이니 얘가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억지를 부리며 숨겨버렸습니다. 저는 무언가 크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제가 모를 리 없었고 강민 씨는 생전에 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성격상 그런 말을 글로 남기며 타인을 비난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누군가가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빌려 거짓을 꾸며내고 그 거짓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파괴하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웃 주민들까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쩐지 그 눈빛에는 경계와 판단이 섞여 있었고 가끔 들려오는 속삭임 속에는 저를 향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노린 악녀,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아내, 남편이 죽자마자 새 남자를 만나는 사람. 그 모든 말이 근거 없는 거짓이었지만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쉽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집에서는 불안에 떨고 회사에서는 소문에 시달리고 이웃에게까지 낙인이 찍히면서 제 존재가 하나씩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민경 씨는 단순히 재산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진흙 속에 묻어버리려 한다면 저는 그 손을 직접 잡고 끊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 강민 씨가 생전에 저를 위해 남겨둔 진짜 마지막 메시지가 집 어딘가에 숨어 있었고
그 메시지가 앞으로의 모든 전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작은 물건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죽음보다 남겨진 말 한 줄에 더 매달리게 되나 봅니다. 그날도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향기가 남아있을까 싶어 옷장을 다시 열어보았고, 우연히 서재 쪽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에 손끝에 닿은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메모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는 남편이 늘 쓰던 만년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평소와 같았고 어떤 흔적도 위조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갔고 그 순간 제 속에서 쌓였던 의심과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 당신이 가장 원하는 일을 하라. 엄마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져라. 그 말은 짧았지만 제게는 번개처럼 강한 명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죽음 이후의 제 삶까지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저를 밀어주려 했던 거였구나.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안도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왜 진작 이 메모를 찾지 못했을까? 왜 남편이 숨겨둔 이 한 줄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고 자신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메모가 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솟구쳤습니다. 남편은 제게 재산을 남긴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동안 민경 씨가 펼쳤던 소문, 조작, 유품, 훼손의 근원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물건을 가져가서 그것들로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남편의 목소리를 빌려 저를 비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자신이 이렇게 분명한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두었다면 저는 그 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지금까지의 모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메모 원본을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그 내용을 복사해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보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몇몇 친구와 동료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증거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확보해둔 CCTV 영상과 민경 씨가 집에 들락거리며 남긴 쪽지들, 그리고 이웃 몇 사람의 증언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저는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씩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 순간 두려웠고 민경 씨가 또 다른 방식으로 제게 압박을 가할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글씨를 다시 볼 때마다 저는 한 걸음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였고 그 선택을 방해하는 존재에 맞서 싸울 명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지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뜻을 이루어주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을 공개할 시점과 방법을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방법도 있었고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가족과의 직접 대면에서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민경 씨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고
조작한 행위를 더 이상 숨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민경 씨가 유품을 훔쳐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캡처와 방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회사에 퍼진 소문의 근원을 추적해 말이 돌게 된 경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자 저는 마음속에서 놀랍도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메모는 단순한 위안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였고 민경 씨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을 정면으로 반박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이 무기를 쥐고 마지막으로 정면 돌파를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뜻을 홀로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제 결심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힐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메모를 들고 나서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순한 복수나 응징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바라던 대로 자유를 얻고 싶었고 민경 씨와의 불필요한 유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란 건 아마도 충돌이 아니라 생의 평화였을 것이므로 저는 그 뜻을 존중하면서도 제 권리를 지키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민경 씨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선택에 대해 주위에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했고 어떤 이는 용감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적어둔 글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문장 하나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싸움을 끌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곧 제 삶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재산과 집, 그리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언이야말로 민경 씨의 진짜 목적을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아온 세월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이 집과 안에 담긴 감정들이었기에 이걸 내려놓는다는 건 제 존재의 일부를 떼어내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휘둘리느니 제가 직접 제 인생의 뒤집개를 잡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결정을 되뇌었습니다. 더는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직접 선언문을 준비했습니다. 최대한 현실적인 말투로 누군가를 비난하기보다 제 삶의 방향을 선택하겠다는 의지로 구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메모의 존재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따라 자유를 찾겠다는 문장 하나는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 문장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바람을 지키겠다는 의미, 그리고 남편을 이용해 제 삶을 흔들려 했던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표 장소로 우리 가족들이 자주 모이던 작은 카페의 단독 룸을 예약했습니다. 민경 씨도 초대했습니다. 거절할 리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식으로든 굴복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기 위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요.
예상대로 그녀는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이 선언은 진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적을 깨부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이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은 그녀는 제가 준비한 서류를 힐끗 보며 묻더군요. 드디어 포기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제목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고 잠시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재산 및 모든 권리 포기 선언문. 그녀는 급히 내용을 들춰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한 미소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당황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목적이 달성됐는데 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재산이 아니라 저를 무너뜨리는 과정 자체를 원했다는 것을요. 제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 침착하게, 초연하게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기는 제가 정한 방식으로 무너뜨려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을 따라 제 인생을 새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민경 씨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그때 제 뒤쪽에 앉아 있던 다른 가족들이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어쩐지 그녀의 숨이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메모 내용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만으로도 충분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날 저는 선언문을 실제로 읽어 내려가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꾸준히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모든 문장을 끝까지 읽고 나서 저는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보는 내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가 포기하는 순간 그녀가 쌓아온 모든 조작과 욕설, 모함은 사실상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산을 포기하는 즉시 그녀가 탐내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동안의 행동은 단지 악의와 질투에 의한 괴롭힘으로 남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해진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중대시다. 제가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그녀가 감춰왔던 모든 욕심과 악의는 익혀진 듯 드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는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민경 씨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당당하거나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패배감과 당혹스러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선언을 마쳤습니다.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자유와 명예를 찾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유로워져라. 그 단어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리던 답답함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제 안에는 전에 없던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폭풍이 시작되기 직전의 고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연이어 터졌기 때문입니다. 민경 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남편의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재산을 포기했을 뿐인데 민경 씨는 그동안 숨겨왔던 집착과 욕망이 한순간에 폭로된 느낌이었고 동시에 그녀의 모든 행위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포기였다는 것을요.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경 씨는 단순히 화가 나 돌아간 것이 아니라 더 큰 분노와 혼란 속에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친척과 지인들을 모아 저를 공격하려 했지만 이미 제 행동은 모두가 목격한 사실이 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태도는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 씨가 아들의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람들은 조금씩 그녀의 본성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둔 마지막 증거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메모, 민경 씨가 훔친 유품, 그리고 CCTV 영상까지 모든 자료를 법적,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민경 씨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들지 못하게,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직접 자리를 잡고 친척과 주변 지인들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 씨는 어머니의 집착 때문에 숨 막혀 있었고, 그가 재산을 갖는 것은 그가 원하는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으로 저를 조종하려 하지 않았고, 제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남편의 메모를 보여주자 방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악녀로 몰았던 사람들조차 고개를 떨구며 말을 잃었고 민경 씨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경 씨의 몰락은 단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그녀가 저에게 가한 침해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강하게 버틸 수 없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집착과 욕망, 그리고 남편을 통제하려던 모든 계획이 순식간에 부서진 것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복수나 만족감보다는 이제야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경 씨에게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게 일절 접촉하지 말라는 것. 저는 더 이상 그녀와의 싸움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남편의 뜻과 제 삶. 단 두 가지였습니다. 민경 씨는 더 이상 유품을 훔칠 수 없고 제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리와 재산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녀의 집착과 폭력성은 폭로되었고 저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저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모든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제 삶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작은 메모 하나가 저에게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는 방패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일이었죠. 저는 재산과 유품에 얽매이지 않고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의 기억만을 마음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경 씨와의 단절을 명확히 한 후,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소용돌이가 끝나고, 저는 드디어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포기한 순간, 비로소 민경 씨의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공격과 소문, 조작들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얽어매지 않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 저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와 소에게 자금만 챙긴 채 새로운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편이 원했던 대로 재산이나 주변의 간섭 없이 오직 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잃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온전히 제 선택으로 채워질 수 있었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한두 명과 시작했지만, 제 능력과 성실함 덕분에 점차 고객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삶에서 얻은 감각과 경험을 디자인에 녹여내며 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감시나 압박 없이 제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민경 씨와의 사건으로 잃었던 자존심과 평화는 비로소 되찾게 되었고, 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재산이나 권력이 없으면 삶이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남편이 남긴 진심을 이해하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시간이 흐른 뒤 저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삶에도 균형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남편과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강민 씨는 이미 제 삶에서 떠났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언제나 제 삶의 지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재산이나 물질이 아니라 제가 행복하게 살고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삶이었음을 저는 매일 상기했습니다. 민경 씨와의 단절 역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제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저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남편의 뜻을 지키며 저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인생이기에 저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남편이 바랐던 자유와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과거의 아픔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고 새로운 도시에서 나만의 길을 개척하며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한 글귀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고 강하며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